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AS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마우스 포인터가 아예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진짜 그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찍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좀 아예 설명이 안 되면 제, 제 방송의 그 뭔가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아예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좀 다시 찍으려고 하고요. 전에 거는 뭐 감춰두려고요. 비공개로 해놓을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어저께보다는 좀 짧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 화살표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를 보셨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 싶으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다. 그러면 아마 지금 올려주시는 걸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제가 같은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리뷰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했던 말을 다 그대로 이제 하진 못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FC 서울이 어저 그 대구를 지난 주말에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뭐 저는 두 팀 다 과도기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C 서울이 이 대구를 잡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수원 FC한테 이제 3대 4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리뷰, 약간 옹호하는 리뷰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서울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 내용이 좋기 때문에 과정이 있다 그러면 결과는 따라올 거다. 항상 이런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과정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따라올 거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때는 있어요. 우승권에 올라가고 뭔가, 이제 이 팀이 할만해졌다. 진짜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어, 좀 추하게, 어떤 때는 조금, 어, 좀 치사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서울은 사실은 뭐 지난 최근 몇 년의 성적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좋은 팀이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니까. 그런 팀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변명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전 제가 보기엔 그 변명거리가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거나 굉장히 이제 그게 크니까 그리고 세징야 빠진 자리를 메울 만큼의 어떤 이 선수층을 보유하지 못하는 게 대구의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이제 무패행진을 하긴 했지만 무승부가 되게 많았고, 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승리가 좀 줄고 순위도 떨어진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변화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게 제가 경기 중에도 경기 이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대구가 마냥 내려서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물론 그거에 따라서 반동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득점 장면을 제가 이제 고지현 선수 득점 장면 이런 것들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 좋은 어떤 결과로도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라인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 뒤를 내준다거나 어떤 수비적으로 살짝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더 윗순위를 노리려 그러면 좀 더 적합한 전술이라고 생각은 계속해요.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완성도의 문제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내용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설명드리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막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대구도 여전히 이제 일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은 짧진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전제로 깔아놓고 경기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저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서울이 한 뭐 2? 뭐 서울 2, 3? 대구가 1? 이 정도 되지 않을까? 2대1,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서울이 한 5분의 4쯤 되는 것 같고 대구 5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순서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팬들은 조금 서울 얘기가 너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넘어가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면은 이건데요. 여기서 좀 아쉬웠다고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거는 첫 장면 좋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대구가 라인이 이렇게 두 줄이 되게 좁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라인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 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기는 거죠. 이 최종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서 막던가 아니면 골키퍼가 이제 이걸 커버 범위를 넓혀가지고 막는 형식인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장점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간격을 좁혀서 수비를 하니까 역습하기에 좋죠. 그리고 상대가 이쪽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전북 같은 팀이나 이제 개개인 능력 좋은 팀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선수들을 아예 위험 지역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단점인데, 이게 서울이 또 이걸 잘 노리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쪽 빡빡한 이 지역을 노리질 않고 이 뒤를 단번에 노리니까 자연스럽게 최후방 라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강성진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선 그게 안 나오고 서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세밀한 공격 전개랑 더해가지고 그거에 어떤 짝이 되는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방 압박을 자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 조용욱 선수가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페이크 주고 이렇게 가까운 쪽 골대로 들어왔으면 오히려 이 수비를 떼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 크로스 타이밍에 더 맞추기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타이밍이 좀 늦게 늦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랑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들어오면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좀 느낀 게 조용욱 선수가 좀 뒤를 파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가끔은 요 가까운 쪽 골대로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이거 옛날에 루이스 수아레스가 많이 하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미 이게 발을 대려 그래도 정태욱 선수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홍정훈 선수는 이 뒤로 움직이면 가까운 쪽 골대로 들어오는 걸 앞에서 잘라야 되니까 조용욱 선수는 놓치게 되지만, 뒤에 있는 이 정택 선수는 조용욱 선수를 보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되거든요. 요거가 조금 이제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하나 집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도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잘 막는 팀이라는 게, 이제 기성 선수 내려가지고 5-4-1로 보통 썼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수비 전술은 대구랑 서울이 포메이션상으로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컨셉도 좀 비슷한 게, 기성용 선수 중심으로 많이 라인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도 이번 경기에 세징야가 없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이제 이용래 선수랑 이진용 선수인데, 둘 다 이제 싸움꾼들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이용래 선수도 물론 공 되게 잘 차는 거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 자체는 어떤 본인이 공을 많이 잡고 뿌려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도 잘 차고 수비력도 좋은 그런 면들을 잘 살려가지고 중원 쪽에서 이제 수비를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방 압박 시도하고 쓸어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이제 뭐 연결도 해주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공격적인 면에서 많이 풀어주는 것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더해줬던 게 세징야인데,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보시면 위치가 좀 묘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가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뭐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긴 하지만, 받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사실 여기다 찔러 넣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이 두 명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고재현 선수가 이제 고작이라고 요즘 불리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요즘 라인 깨는 거 아주 능숙하죠. 득점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대구 역시도 세징야까지 빠진 상황이니까 이게 뒤를 단순하게 노리는 전개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 어, 좁은 수비 간격에서 끊어낸 다음에 이제 역습 전개하는 거. 그게 지금 대구의 어떤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그런 건데, 지금도 이제 여기서 차단해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서울은. 왜냐면 라인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뺏기면 이제 위험한 장면들을 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잘 끄는 것 같아요. 잘 끄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끊기고, 이제 대구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서 이제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이게 패스가 조금 약해가지고 이제 이걸 끊기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카가 이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에드가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면이 좀 있어요. 에드가도 뭐 머리도 좋고 헤딩도 잘 따고 힘도 좋고 그 마른 선수였지만 드리블 능력도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아직도 충격적인 게 불이라 원정 갔을 때 전북한테 했던 그게 좀 생각나거든요. 에드가가. 지금 보면은 제카 선수도 드리블 능력이 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솔로 플레이들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세징야가 같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건 별 장면은 아닌데, 역습에서 나오는 장면이나 별 장면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 나중에 몇몇 장면들하고 연결되는 장면이라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역습될 때 참 좋았던 게, 그 조영욱 선수 제가 첫 장면에서 앞으로 잘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그 이게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여줄 때 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지금 보면 조용욱 선수가 이제 쇄도를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 같이 묻어있는 김진혁 선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홍정훈 선수도 이게 크로스 각도를 잡다 보면 여기 조용욱 선수가 있는 걸 뻔히 아니까 여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종 수비는. 그렇잖아요. 위험 지역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이 사이가 벌어지는 공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류첸코도 뒤에 보니까 후반전에 몇몇 장면들에서 되게 잘해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미끼 역할이죠. 그것들 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정한민 선수도 패스 선택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금 팔로세비치 발밑에 들어오면서 이게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죠. 결국 이거는 기성용 선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도 조금만 더 선택이 좋았다 그러면 혹은 이제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팔로세비치 움직이는 쪽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패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아마 요 정도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움직인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쯤 들어왔으면 이게 팔로세비치가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얘 원터치 잘하잖아요. 요걸 때렸으면 좀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인 거죠, 사실은. 선수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도 제가 좀 아쉽다고 해서 어저께 이제 설명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화살표가 없어서 그랬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강성진 선수가 잘 들어가는 게 이게 나중에 황인범 선수 패스하는 장면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라인 쪽을 타면서 지금 원하는 패스가 이게 일로 원하는 거예요. 이 패스를. 홍철 선수랑 속도 싸움 붙일 수 있는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본인이 전력으로 가속하면서 이걸 잡아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건데 홍철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니까 이거 얼마나 잘 맞겠어요. 지금 잘 보시면 궤도가 살짝 변해요. 일로. 그죠? 일로 들어오는 패스를 이제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진 선수가 여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쉽다고 그때도 이제 어저께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될 수 있지 안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홍철 선수를 까다롭게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일로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붙었을 때 이때 강성진 선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약간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패스각을 보는 건 어땠을까? 어. 이 홍철이랑 김진혁 선수 사이를 이렇게 요거는 좀 너무 깊죠. 요렇게 정확히 그리면 요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옵사이드 라인이 지금 홍철 선수 쪽에 여기가 최종이니까 요걸 깰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걸리잖아요. 직선으로 들어가면은 요만큼밖에 못 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요렇게 돌든가 혹은 요렇게 빙 돌아서 요렇게 들어가든가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패스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저는 조금 이 윙플레이어들이 이 수비를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서 멈춘 선택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이 뒤가 넓게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좋았어요. 선택이 나쁘진 않았어요. 넘기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전방 압박하는 아까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 이제 조용욱 선수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이건 더 좋았는데 이제 못했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마무리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한민 선수도 이제 앞으로 더 FC 서울에서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이런 걸 넣어야 이제 감독님이 쓰시겠죠, 사실은. 예. 되게 좋은 장면이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었고요. 이건 제가 왜 적어놨죠?
이게 그 백상훈 선수 나오는 그 장면인가? 아, 그거네. 자, 여기서도 좋았던 게 이제 제가 저번에 뭐 지난번 저기 수원FC전에서 역습 못 넣는다는 얘기 했었는데 잘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볼을 한번 지켜주기만 하면 이제 역습이 전개가 되는데 수원FC가 그 경기는 너무 강하게 걸다 보니까 서울이 이런 장면을 많이 못 만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백상우 선수가 약간 이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로 나오게 되고 양발 드리블 2대1.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지금 조용수 선수가 가는 위치는 되게 좋아요. 이게 맞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을 파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김진혁 선수 뒤를 노리겠다는 거였고 이 정태욱 선수가 이제 여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았던 패스는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조용욱 선수 지나가는 뒤를 노려서 좀 강하게 줬으면 정태욱 선수는 지금 이제 조용욱을 잡는 게 제일 우선되는 목표잖아요. 여기 이 중앙으로 움직인 선수를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태욱 선수가 안 간다 그러면 팔로세비치가 준 게 완전 100점짜리 패스가 되잖아요. 쫓아오는 게 맞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선 선택지라 그러면 이 팔로세비치가 여기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한 0.3초 후에 정태욱 선수가 일루 이동하고 있을 거고 조용욱 선수가 한 이쯤 와 있겠죠. 1초쯤 후에 이쯤 와 있겠죠. 이렇게 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될까요? 1초쯤 후에는 어찌됐든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정한민 선수 쪽이 완전히 비어 있었을 거고 정한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걸 자연스럽게 다시 막아야 되는 선수는 정태욱 선수니까 이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에는 이제 이미 조용욱 선수는 정태욱 선수를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혹시 풋살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풋살 잘하는 팀들은 이게 좌우로 흔드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처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추어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지금 쫓아오는 게 지금 조용 선수 쪽에 다 쫓아와 버렸잖아요. 볼이 들어오니까.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정한민 선수 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정태욱 선수가 일루 들어오다가 일루 돌았을 거고 그러면 이 최종 라인이 정태욱 선수에 잡혀 있는 거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조용욱 선수는 완전 프리가 된 상태로 움직일 거고 정한민 선수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조용욱이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틀렸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한 65점짜리였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정한민 선수 쪽 선택하는 게 한 75점 정도, 80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한민 쪽에 들어갔고 정태욱 선수가 지금 이쪽 측면에 나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일루 패스가 들어왔으면 조용욱 선수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킥에서 좋았던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 장면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장면을 좀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굉장히 볼을 서울이 이제 잘 다루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도 사실은 정한민이라던가 백상훈이라던가 또 뭐 김진현, 윤종규 둘 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고 강성진 선수 마찬가지고 조용 선수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팀 되게 어려요. 20대 중반이랑 그 초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을 이제 유지하고 그 틈을 보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장면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한범 선수도 있네요, 사실 최후방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 1분 정도 볼을 지켜가면서 공을 이제 돌리거든요. 이거 한 30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위치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벌써 반응이 되게 좋은 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길어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 벌써 지금 여기부터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미드필더랑 수비 사이 위치인데 굉장히 벌써부터 달라 그러고 이 다음에 이제 딱 잡고 그러니까 지금 정태욱 선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수비한테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넣었다 뺐다가 되게 잘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정면으로 나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일로 나오고 위치 바꾸고 그 다음에는 조용 선수가 이제 받으러 나와서 또 여기 들어와서 홍정훈 선수 같죠? 홍정훈 선수가 여기서 또 나와야 되고 그랬다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뭐 이게 뭐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겠는데 좀 끼워 맞추기지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볼 유지가 되게 잘 되죠.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이 위치에서 계속 공을 받았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지금 팔로세비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이에서 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김진혁 선수가 지금 정한민 선수 쪽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지까지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봤던 그 공격 패턴을 보면 이게 정한민 선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느낌상. 근데 지금 보면 조용욱 선수가 이렇게 돌거든요. 왜 돌겠어요? 그러니까 김진혁 선수가 정한민 선수 잡으러 나가니까 최종은 홍정훈 선수인데 요만큼 공간 벌었잖아요. 이 뒤로 들어가면 옵사이드만 안 걸리면 이 공간 쓸 수 있거든요. 더 쓰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반응 좋은 게 윤종규 선수가 느낀 게 영욱이 돌았다 하니까 누가 쫓아가냐면 홍정훈 선수 쫓아가니까 홍정훈 선수 빠진 그 공간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와서 이게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보면 넣었다 뺐다 하면서 뒷공간 팔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 들어가고 이제 침투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좋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몇 장면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하면서 좀 뺄만한 장면은 빼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득점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게 서울이 공 잘 돌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황현수 선수가 아쉬웠던 게 지금 보면 이제 옆에 주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줄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좀 나이브하게 돌다가 이걸 좀 공을 뺏기는 바람에 뒤가 이제 불안해졌고 이제 여기서 그 볼 소유권을 내준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안 좋게 돌아오죠,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뭐 황현수 선수의 미스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수가 줄어들어야 서울처럼 점유율이 높은 팀들은 실수를 하면은 이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주도권 있을 때 잘하는 팀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제카의 개인 능력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고재현 선수의 슈팅 타이밍인데 잡아놓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여기서가 좋아요. 왼발 오른발이 되게 스텝이 짧아요. 그 잔발 얘기 제가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툭 빵. 지금 보면은 왼발 잡아놓고 음, 왼발 잡아놓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왼발 쳐놓고 짚고 그 다음에 오른발 바로 때리다 보니까 양한빈 선수가 이제 슈팅 타이밍을 못 잡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코스도 워낙 좋았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고작이라고 불리는 고재현 선수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요런 게 있었고 제가 어제는 안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대구가 좀 세징야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대구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패스 길이가 계속 멀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좀 거리가 멀죠. 여기랑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롱패스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저는 이제 마냥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구 선수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앞쪽에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지금 본인들은 롱볼 때릴 거라는 걸 아는 것 같고 이 제카라는 선수가 이제 워낙 높이도 좋고 힘도 좋고 개인 기량도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카 머리 한번 맞추고 고재현이 들어가는 형태 요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구성에 잘 맞춘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세징야가 빠지다 보니까 좀 단순해진 감이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황인범 선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황인범 선수는 참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많은 걸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백상훈 선수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면 뭔가 시도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진 패스가 엄청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달리는 나상호 선수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성호 선수 앞에 들어가고 공격적인 패스가 들어가니까 수비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자체가 되게 라인을 높게 잡는 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나성호 선수 패스가 하나 나성호 선수 쪽 패스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다 내려앉아 버렸죠. 네. 이게 효과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 윤종규 선수
삼각형 대형에서 좋아하는 형태가 많이 나왔고요. 그냥 보여드린 김에 이 황인범 선수 계속 보여드리면 이 장면입니다.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패스 각도가 이제 되게 예쁘고 전진 패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게 아까 제가 그 강성진 선수랑 윤종규 선수 쪽에서 그 말씀드릴 때 드렸던 그 패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방금. 그 뭔지 아시겠죠? 이 수비가 닿으려랑 말랑하게만 하는 그런 패스들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황인범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지켜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전지 패스들. 예, 상당히 이 측면을 흔들어 놓기에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발밑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아니라 공간에다 넣어주는 패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깔끔한 전지 패스가 나와가지고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지까지 말했던 그런 어떤 전지 패스는 아닌데 이렇게 그냥 중앙에서 다 풀어주니까 공격이 좀 참 편해진다 이런 느낌이죠. 자,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득점 장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전반전에 지금 몇 개 있었잖아요, 사실은. 전반전에 그 조용욱 선수 쪽에서 나왔던 압박이라던가 그 두 개 정도 있었죠. 강성진 선수 쪽에 맞았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방 압박에서 조금 나름대로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 이 장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팔로가 일단 압박을 잘했고요. 일류첸코 압박이 좋고 여기 조용욱 선수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압박할 선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 위치에서는 직접 압박할 선수가 여기 다 뒤에 있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이쪽을 막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지금 알았던 게 뭐냐면 조용욱 선수가 여기는 지금 팔로가 잡았고 여기 일류첸코가 여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패스길이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서 이렇게 차는 이거를 앞으로 차는 선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뻥 걷어내는 거면은 뭐 상관없고 우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패스길이 여기가 나던가 여기가 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몸 자세를 봤을 때는 여기가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조용 선수가 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속을 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실수가 겹쳤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태욱 선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골키퍼한테 주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상호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 보이는 그러니까 등 뒤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상호 선수를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널티킥이 연결됐고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의 압박이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대구의 실수가 겹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번 막혔지만 이렇게 만회가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서울이 공격 전개들을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전개들을 많이 하면서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지금도 이제 2대1 패스 자체가 되게 좋았죠. 황인범 선수는 저런 걸 되게 잘해요. 좁은 데서도. 지금도 보시면 이게 삼각형 대형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팔로가 일로 빠지고 그러면서 김진혁 선수를 데려가고 그 위치에 윤종규 선수가 움직이는 형태. 여기는 이제 측면은 조용욱이 홍철을 불러내고 이런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 위치 들어오니까 이제 김진혁 선수가 나가다가 호다닥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위협적인데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건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했는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 장면도 되게 좋은 게 삼각형 대역도 김진야 빠지고 황인범 들어오고 이것도 이제 삼각형 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핸드볼을 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좀 실루엣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많이 나왔어 팔이. 그래서 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안 불었다 그래가지고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심판 맘이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어, 불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죠. 저는. 그다음에 이 장면도 되게 좋은 게 아, 잠깐만요. 이 다음에 장면이 좋았나? 그 나상호 선수 슈팅 때리는 것도 있었는데. 아, 요거가 아니라 저거네요. 제가 빼먹었네요. 50분인데 이거 빼먹었네. 요 장면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흔들어 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삼각형 대응이거든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측면이 조영욱이고 중앙이 백상훈이고 이 뒤가 지금 기성용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다 조영 선수 들어가니까 백상훈 선수가 아까 윤중규 선수 들어가던 그 위치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공이 안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백상훈 선수가 일로 나가거든요. 여기서 보면 김진혁 선수가 따라가다 놔버리죠. 왜냐면 자기가 센터백인데 여기 측면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홍철 선수는 조용욱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상훈 선수가 완전 풀이죠. 이게 지금 서울이 되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수비를 떼놓는 방법이고 요게 넘어오게 되니까 이쪽에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김진야 선수죠. 이거 움직여주다 보니까 정태욱 선수가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상호의 오른발 각도가 납니다. 물론 오승훈 선수가 반응이 좋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서울이 계속 잘 쓰고 있는 방법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좀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어디 가봐야 돼가지고 이 장면 좋은 장면들은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넓게 쓰고요. 일류첸코가 지금 또 앞으로 빠져줘요. 조용 선수 앞으로. 그죠? 그러면서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지금 2대1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이용하고 네, 마무리가 안 됐지만 전개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이렇게 흔들면 한번 기회가 와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도 일류첸코가 받아주고 짧게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좋은 게 나왔죠. 기성 선수가 한 2살만 어렸으면 슈팅 때렸을 것 같은데 네, 이 장면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대구 얘기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대구도 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경기는 조금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구가 잘하는 것들은 주로 여기서 이렇게 끊어냈을 때 여기서 반응이 좋은 게 벌써 이 앞에랑 연결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타이밍이 늦어서 앞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공을 주는 타이밍이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냈을 때 앞에서 이 받아주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직선적으로 나왔는데 걷어내고 이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상대 수비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여기 숫자도 4대5로 숫자가 거의 이 순간적으로 역습이 너무 잘 나오는. 예. 근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득점 장면은 전방 압박에서 잘 만들었지만 요게 괜찮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 저기 서울이 포기하지 않은 장면들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거의 그거랑 비슷해요. 공격 전개 방식은. 지금도 보시면 김진현 선수가 받아주고 측면 움직여주고 지금 일류첸코랑 따지면 여기도 삼각형이죠. 일로 들어오고 이제 이거는 일류첸코가 좀 확실하게 더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잘 연결해줘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 들어갈 느낌이 좀 났어요, 계속. 네,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인데 이것도 잘 흔들면서 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한범 선수의 어떤 이 빌드업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좋았던 게 지금 여기서 자세를 보시면 이게 여기도 있고 일류첸코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하게 주려면 여기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이거 일류첸코가 이제 받으러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신이 다 팔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차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봤나 싶은데 이게 일로 들어간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여기 이 뒤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거 이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2대1로 또 연결이 됐고. 지금도 이것도 좋은 게 패스길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좋은데 이게 이용래 선수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래 선수 이동하는 걸 아니까 그 뒤를 일부러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좋은 게 흘리는 것도 좋았고 리턴 해주니까 일류첸코가 자연스럽게 이 뒤를 가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보면은 대구도 수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패스도 좋았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에 들어가야 위협적이다. 이 얘기는 항상 드리는 이유가 저기 들어가면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득점 장면 볼까요? 잠깐만요. 안 보여드린 거 있나? 이 장면도 좋았다고 제가 써놨네요. 음. 이 장면은 이거구나. 뭐 기성용 선수 탈압박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한 선수고 저런 거 당연히 맨날 하던 선수니까. 여기서는 제가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진야 선수가 빠지면서 여기 조진우 선수 데리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났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이 조진우 선수 빠진 공간으로 절묘하게 들어갔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셌어.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결까지는 됐습니다. 운이 좀 따랐죠.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고요. 네, 아쉬울 만하죠. 여기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위험 지역이 아닌데 득점 장면이거든요. 위험 지역이 아닌데 이걸 기성용 선수가 놓치지 않고 압박해 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작이. 그러면서 이게 끊어졌고 여기서도 보시면 박동진 선수가 움직이면서 되게 열심히 뛰어주면서 이걸 어그로를 딱 끌어주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공 잡은 선수랑 움직이는 선수 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비냐면 여기가 빕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딱히 제가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정한민 선수랑 팔루세비치랑 조용욱 선수 얘기 드리면서 뭐 조용욱 선수가 앞으로 더 끌고 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막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박동진 선수가 없었으면 여기 있는 수비수들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앞에서 저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근데 박동진 선수가 뛰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비는 효과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수원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수원 선수들이 이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격이 활로가 안 열린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한 번 띄워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일류첸코를 완전히 다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뛰었으면 수비 라인이 여기만 잡혀 있었어도 수비하러 나오는 게 이 4, 5m가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류첸코가 잡아놓고 지금 슈팅 각도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박동진 선수가 띄워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안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더골이 그냥 박혀버리는. 아, 보고 싶은데 뒤에서. 네, 요거만 보고 가시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과정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제가 좀 서울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대구도 전체적인 콘셉트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졌을 거예요. 뭐, 달기 먼저, 달걀이 먼저냐. 이제 제가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과정이 먼저냐, 결과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뭐 결과가 나오는 팀이라 그러면 과정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뭐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과정이 먼저 좋은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은 결과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요즘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AS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 네. 전 지난번 영상은 감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동아시안컵 있으니까 그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